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수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우선 필러를 맞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필러를 맞은 효과를 보고 마음에 들고 이 효과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연세협회 성형외과 이건창입니다. 팔자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보형물, 리프팅 수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를 해야 하는지, 뭐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들마다 말이 틀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고 짜증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의사들마다 말이 틀린지, 결국은 뭐를 하라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성형수술 상담을 다녀보면 병원마다 하라는 수술이 틀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암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하는 적응증이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용성형은 미적 기준에 대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틀릴 수밖에 없고 어떤 수술을 추가하고 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각각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팔자주름의 경우도 수술을 해야 하는 기준도 환자분의 주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해도 별 스트레스 없이 사시는 분도 있고 아주 조금 보이는 팔자주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선 보톡스는 팔자주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팔자주름은 코 옆이 꺼져서 생기고 피부가 처져서 생깁니다. 40대 정도까지는 코 옆이 꺼져서 팔자주름이 도드라져 보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꺼진 부분을 메꾸기 위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 메꾸는 재료가 필러가 될 수 있고 지방이 될 수 있고 보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뭔가를 채우는 기능을 할 수 없으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러는 우선 매우 시술이 간단합니다. 주사만 놓고 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지기간이 짧고 반복 시술 시 팔자주름 위로 필러 뭉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조회사에서는 필러는 다 녹는다고 홍보를 하지만 이게 100% 녹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잔재 필러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잔재물이 반복적인 웃는 표정으로 인해 팔자주름 위로 필러 뭉침 현상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방이식은 셋 중에서 가장 빈도가 낮은 시술입니다. 필러만큼 간단하지도 않고 유지기간도 필러보다는 긴 것 같은데 1년은 안 가는 시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러도 싫고 보형물도 싫은 사람한테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필러, 지방, 보형물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환자분의 요구사항에 따라 맞춰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셋 중에서 한 가지만 이용하는 의사는 환자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한 가지 재료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형물은 귀족수술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귀족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수술하면 영구적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가장 좋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형물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사에게 수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대 여성분이나 30대 여성분 중에서 팔자주름이 다른 사람보다 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보형물을 이용한 귀족수술이 가장 좋지만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수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우선 필러를 맞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필러를 맞은 효과를 보고 마음에 들고 이 효과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는 어느 정도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어 있을 테니까 그때 귀족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필러 맞은 효과가 좋다고 해서 계속 필러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2, 3회까지만 필러 시술을 하시고 더 여러 차례 시술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